6개월 전에 신데렐라라는 오페라가 공연되었는데요. 이 오페라를 작곡한 사람은 남자가 아닌 여잔데요. 여자 중에서도 소녀예요. 13살 소녀. 그러니까 이름은 알마 도츠라고 하는데요. 이 소녀가 7살 때 했었던 바이올린 연주가 있는데요.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 소녀는 자기가 이런 바이올린 피아노의 작품을 직접 작곡을 해서 연주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페라를 스스로 작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가 7살인데요. 지금 3살 때부터 연주를 하는 것을 엄마 아빠가 계속 기록을 해놔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진짜 감동이에요. 이 시대에 푸치니 이후에 또 이런 천재가 나왔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너무너무 멋진 이 소녀의 활약이 기대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멋진 것은 이제 13살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이제 주제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그 상황에 맞는 이 소녀가 살아본 인생에 대한,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것들도 엄청나게 얘는 많이 하더라고요. 책을 진짜 완전, 집에 TV도 없대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도 없고 아이패드도 없고 주로 책,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자기가 작곡할 때도 이렇게 노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 이런 것도 얘는 굉장히 편하겠죠. 이런 성향이니까. 그런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 놀라움의 극치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 모차르트가 어릴 때 옛날에 누군가 아주 멋진 작품으로 자서전이 아니라 위인전 쓰는 것을 제가 봤는데, 많은 위인전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 썼던 위인전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어릴 때부터 이제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아이가 리틀 모차르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는 이제 반대, 그게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리틀 알마다. 그리고 자기는 오히려 이제 모차르트가 여동생도 피아노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모차르트는 계속 자기의 재능을 살려가지고 이제 멋지게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은 그냥 시집 가서 이제 잊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는 알마는 좀 아주 불편한 자기의 어떤 심정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때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시대에 태어나서 자기가 이렇게 작곡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때 그 여동생이 아주 실력이 있었다고 저는 자기는 판단이 되는데, 분위기가 그것을 묵살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아주 똑똑한 소녀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데렐라를 통해서 표현해내는 것도 보면, 얘기들 하는 것 들어보면 완전히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소녀예요. 그리고 3살, 4살에서 13살까지 전부 다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보느라고 너무 재밌어갖고 완전히 잠을 줄여가면서 봤어요. 살아생생한 역사를 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얘가 만들어 나갈 역사까지 기대가 되는 거죠. 와, 그냥 지금 13살 이 소녀가 무대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펼치고 노래를 할 사람들을 지가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막 지도하고 하는 것을 보는데 카리스마까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얘는 노래까지 잘해요. 막 하이톤으로 직접 노래까지 지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노래하는 사람들을 또 지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생각은 또 얼마나 깨끗한지, 중간에 뭔가 이렇게 아주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끼어들지 않아가지고 진짜 완전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진행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3살 소녀가 지금 10살 때 만들어 놓은 자기 작곡해 놓은 신데렐라가 지금 이제 13살 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번 올해 12월 달에는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할 거라고 자기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주로 지가 직접 작곡한 피아노랑 그 다음에 바이올린 이런 걸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공연을 하겠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저는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반복되는 것들도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선율이 귀에 이렇게 익은 것들이 막 있어요. 정말 대단한 천재가 나타났다. 앞으로의 어떤 활약까지 기대되는 그런 너무 멋진 사고를 또 가지고 있어요. 이 소녀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의 완전 강렬한 어떤 철학까지 진짜 신데렐라 말고 또 좋은 작품들이 계속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그리고 덕분에 또 오랜만에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제가 옛날에 메트로폴리탄에 갔다가 표를 사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완전 표를 사는 과정에서 무슨 이렇게 중간에 이제 아주 그 티켓 장사하는 프로들이 끼어들어가지고 그것을 막 조정하고 통제하고 그런 게 지금 있으니까 굉장히 불쾌해갖고 이제 안 가게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어딘가 좀 허전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알마라는 소녀가 나타나서 다시 막 이렇게 행복한 기운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스톤 교향악단에서 이렇게 연주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하는 그런 탱글우드라는 연주하는 곳이 있어요. 야외 음악당인데 거기 이제 런에 플레밍이라고 미국의 아주 사랑받는 오페라 가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수가 온다고 해서 지금 이제 오랜만에 메트로폴리탄은 아니지만 이제 야외 공연장인 곳에 가서 런에 플레밍을 한번 만나볼까? 언젠가 또 이제 알마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이 이렇게 순화가 되고 또 이제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보면서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는 그런 어떤 공연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즐기는 문화가 되어야지 청소년들이 저렇게 똑같은 공부만 하고 있고 있잖아요. 또 막 그 과외가 어디 가면 더 좋은지 눈치 봐가면서 눈치 작전을 하는 저런 정서로 자란다면은 절대로 지금 알마 같은 이런 천재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상황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요. 앞으로 이제 정권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교육에 대해서 제발 좀 손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강렬한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정리가 제대로 되어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뭐 또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은 여전히 과외는 진행되고 있고 그것들 때문에 피해는 계속되고 있고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고 봐야겠죠. 하여튼 잘 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기가 막힐 노릇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회재 이은적 이분의 이제 명언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회재 이은적 선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분의 어떤 그런 사상이나 학문 어떤 철학 이런 걸로 감동을 받았다기보다는 이분이 살았던 생가가 세고시 경주 양동 마을에 가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사람 냄새를 제가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그런 문학책을 쓰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또 그림을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아주 멋진 혹은 사랑이 완전히 그 안에 엄청나게 이렇게 녹아 있는 그림, 이런 그림도 없고 대부분 막 그 유학, 사상, 철학 막 이런 거 막 저것들끼리 정치적으로 싸우고 찢고 뽑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사람 냄새를 좀 못 맡겠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 대단히 훌륭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현적 선생의 동락당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정말 많이 놀랬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이분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황, 퇴계 이황의 스승이라고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이분도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분이었는데 어떤 유학 사상이라는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하여튼 저는 그게 굉장히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직접 그 집을 보면서 저는 나랑 아주 닮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데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근감을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도 위대할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여기가 동락당인데 보이는 쪽으로 이게 사랑채거든요. 여기 밑에 이렇게 이제 개울이 흘러요. 그리고 이제 아주 납작한 돌 가지고 개울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여기 7년 동안 살면서 여기서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쓰고 하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또 하나의 학문을 정립을 한 겁니다. 이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세모 삼성이라는 건데요. 세모 삼성, 그러니까 세 가지의 어떤 반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분은 강조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게 무엇인가를 반성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족, 친족, 마을의 일에 이기심을 가지고 혹시 소홀히 한 적 없는가를 반성을 하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양심에 끓인 일을 하지 않았는지 반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게 바로 이분이 말하는 어떤 그런 그 세모 삼성이라는 이런 사자성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의 어떤 반성에 대한 자기의 사상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사필귀정하는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철학적으로 굉장히 완성된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표현할 수 없었던 감수성은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제가 이렇게 느꼈고, 또 저처럼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진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현적이라는 우리나라의 대학자, 이분이 여러 가지 다른 명언들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이 중에서 오늘은 이 얘기가 결국은 나의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반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이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냥 거기서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이면 아이인 채로, 혹은 탁하면 탁한 채로. 그러니까 뭐 어디에 보면은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탁한 여자다. 그리고 황교안도 마찬가지죠. 황교안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엉덩이 춤을 췄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사실은 완전히 진짜 경악했거든요. 와, 세상에 진짜, 야, 저거는 완전 수준이 저질이 저런 게 있나. 너무너무 창피한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마이크다 대고 다음에 더 연습해갖고 더 잘하라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 황교안을 보면서,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인간들이 저렇게까지 바닥이고 썩어가지고 있잖아요. 예. 저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뭔가를 의사결정을 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저게 바로 소름 끼치는 일인 거죠. 예. 이런 사람들 우리 반드시 다 찾아내야 되고, 결국은 더 이상 정치권에서 뭔가 의사결정하는 그런 자리를 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위험하다. 예. 너무나 저질이다. 예, 그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경기도를 중심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왜 거기서는 이렇게 이현적이 얘기하는 반성을 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필귀정이 분명한 경기도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오늘 보니까 경기도에서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6월 13일 날 세계 구급대원 대회가 있었대요. 구급대원.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경기도가 여기서 최우수상 수상을 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전 세계에서 구급대원 이런 일로 1등을 했다는 게 처음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는 정말 민족성인데 진짜 정치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썩어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이 훌륭한 국민성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난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하고 투쟁하고 싸워서 반드시 저 썩은 무리들을 무찔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바이.